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자, 여기는 북부 여성가족원이고요.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내 폰의 설정을 보실 건데, 자, 여기 상단에서 지금 바꾸셨으면 아무데나 설정 터치해서 내리셔도 되고요. 요 상단에서 손가락으로 쓸어 내리시면 이렇게 배터리 밑에 시력이 안 좋으면 이게 꽃으로 보여요. 얘는 꽃 아니고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 설정입니다. 자, 설정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나오셨어요? 네. 자, 연결 뭐 요런 거 다 건너뛰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되는데 아직 없는 폰들이 있어서 제가 수업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없는 폰들이 많아요. AI, 요즘 AI 많이 인기죠? 자, 그 다음에 요 루틴 모드 요것도 본인 필요성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라 개개인이 다 틀려서 전체로 설정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넘어갑니다. 자, 소리 및 진동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소리 및 진동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소리, 진동, 무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벨소리는 얘가 주는 기본 벨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소리가 나오는 폰들이 있는데, 자, 노래소리로 바꾸시려면 본인 폰에 노래가 있어야지만 바꾸실 수 있다. 본인 폰에 저장받은 노래가 한 곡도 없으시면 기본 벨소리로만 쓰실 수 있다.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지금 저는 수업에 들어오면서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삼성폰은 맨 위에 저는 지금 갤럭시 벨이라고 써있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터치하면 그 소리로 바뀝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노래가 없어도 이렇게 내려보시면 평온한, 좀 잔잔한 음악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좀 경쾌한 벨소리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터치해보면 요즘은 이 벨소리 네트를 따르릉 따르릉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 이 벨소리 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본인이 터치를 하시면 그 벨소리로 바뀌실 수가 있다. 저는 지금 현재 많이 좀 바꾸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쓰던 노래소리가 있는데, 요거는 또 벨소리 위에 도화기를 터치해 보시면 내 폰에 이렇게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노래나 있으면 거기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음성 녹음도 갖고 옵니다. 음성 녹음도. 그래서 제가 나는 노래소리가 싫어서 하실 수 있으면 나는 내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같고 이뻐 그러면 여기다가 음성 녹음을 하시면 돼요. 음성 녹음으로 뭐라 그래? 수미야 전화 받아. 네 전화 왔잖아. 정신 팔지 말고 전화 받아. 그러면 너 언제 어디에 가도 수미는 나 혼자기 때문에 아무하고 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음성도 다 갖고 옵니다. 지금 터치해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통화 녹음, 뭐 음성 녹음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보통 하이라이트만 세상하게 기본적으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주부터 나오면 노래 가사가 나오기 전에 노래가 이미 끝나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이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해갖고 이렇게 나오다 끊기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벨소리에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뭐냐면 벨소리와 함께 내 전화가 윙윙거리게. 불을 끄시면 그냥 소리만 나요. 전화 올 때.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고요. 자, 요 앞에 꺾음새나 아니면 여기 밑에 꺾음새에서 벨소리는 나와서 한번 보실게요. 너무 꼼꼼하게 수업을 했더니 들을 게 별로 없어서 알림 소리도 똑같습니다. 벨소리처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알림 소리는 뭐냐면 요 상단에 지금 카카오톡 소리 자체가 따로 있지만 자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뭐 광고성이 오거나 그런 것들이 올 때 요 알림 소리를 바꿔주시면 그런 것들이 올 때 소리가 틀리다.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리 및 진동에 오시면 소리와 진동 방법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와 진동 방법을. 자, 시스템 소리에는 최고 쉽게 얘기하면 이 자판을 누를 때 띡띡띡 소리 나는 폰이 있는가 하면 윙윙윙 소리 나게 해놓으신 폰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 시스템 소리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꺼놓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뭐 될 때 얘가 가르쳐주는 소리가 요 시스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 꺼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음량은 한 번만 터치해서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음량을 터치를 해보시면 벨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벨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벨소리는 우리가 전화 왔을 때 소리고요. 미디어가 노랫소리, 유튜브 틀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보통 벨소리하고 같은 줄 알고 이 옆에만 막 줄기장창 누르셔서 전에는 선생님 나 유튜브를 봐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들어가보면 미디어 소리는 꺼놓으시고 계셔요. 자, 이 알림 소리는 요 상단에 요 찌는 거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알림 소리입니다. 시스템 소리는 저는 완전히 꺼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통화 중 전화 알림 요렇게 해놓으면 내가 전화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알려주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통화 중에 요 상단에 알림 오는 걸 가르쳐 준다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지금은 켜져 있어서 음량 버튼으로 미디어 소리를 지금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자, 음량에서 요렇게 해서 나오세요. 자, 음량에서 나오시고 소리 및 진동 소리가 났을 때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요 옆에를 딱 터치해서 소리 나는 데를 딱 터치하면 요런 게 있을 때 빠르게 점 3개를 누르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하실 수 있다. 왜냐면 저번 주에 여기가 바뀌어서 음량이 어디 있는지 소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옆에 소리를 관장하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얘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요 화면이 나왔을 때 얘를 터치하면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생기면 소리가 커진 거고 색깔을 줄이면 소리가 사라진 거다. 자, 그래서 빠르게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나오라고 그랬냐면 그 음량에 있을 때는 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다음에 자, 전화 진동, 알림 진동 지금 보면 저는 얘가 지금 영어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진동 소리를 바꿔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터치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만지셨으면 전화
올 때 진동 소리하고 알림 올 때 진동 소리하고 똑같은 영어가 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니까 이런 걸 자꾸 해보고 해야 잘난 척을 해서 집에서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 그러고 진동 세기도 내가 진동 세기는 저는 최대한 크게 해놨겠죠. 진동 세기는 여기가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소리로 해놓은 게 아니라 진동 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크게 해도 진동이 진하게 울리는 거고 소리는 현재 꺼놓은 거다. 여기도 진동이 나는 너무 진동이 세서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 진동 세기에 오셔서 좀 줄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 및 진동 이렇게 보고 전체 설정해서 보고 와서 여기에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뭐냐면 내가 너는 앞으로 내가 해놓은 대로 작동해라 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다시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해놓는 것도 괜찮다. 자, 소리 및 진동으로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나오신 다음에 설정이 보일 때까지 요 상단에 화살표 꺾음새나 하단에 되돌리기를 해서 오시면 설정이 올 때까지 자, 요 알림은 다 같이 한번 하실 거예요. 자, 알림은 한번 터치해 보세요. 여기 요렇게 알림이 왔을 때 요거는 제가 혼자 하면서 설명만 드릴게요. 잠금 화면 알림이라는 걸 터치해 보면 저는 지금 잠금 화면을 쓰지 않아서 여기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잠금 화면 이렇게 패턴 뭐 넣고 하셔야 되는데 안 넣고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하면 화면이 환해졌을 때 그 밑에 보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죠. 카톡이 왔으면 카톡, 문자 왔으면 문자 그런 것들이 지금 잠금 화면 알림이 아까 불을 켜놓으면 보이는 거고요. 자, 상태줄 보면 지금 요렇게 그냥 동그란 점으로도 표시하실 수 있고 여기 상단에 요 알림이 지금 카톡으로 돼 있고 학교에서 온 걸로 돼 있고 뭐 오케이 캐시백에서 온 거 있겠는데 이게 아니고 아이콘이 아니고 동그란 점으로도 하실 수 있다. 자, 이건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 나는 아예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요 표시 안 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표시 안 함으로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표가 안 나. 자, 요 상태줄 표시라는 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폰에 따라서 이게 있으신 분 있고 없으신 분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이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알림 팝업 스타일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히 보기 우리 상단에 여기 간단하게 그냥 보였다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보이고 사라지고 하는 거 있죠. 누가 보냈는지와 짤막한 내용 다 보이지 않게. 근데 요 자세히 보기 하면 한 5줄 정도까지 요 상단에 카톡이면 누가 보냈고 내용이 한 5줄까지 볼 수 있어서 카톡까지 안 가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놓고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저한테 온 모든 우리 애인이 날 사랑한다고 막 해서 보내면 그런 것들을 다 보시겠죠. 자, 눈이 커지네. 제가 만약에 있으면 이 알림을 꺼놓고 올 거예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표시하는 앱들이 지금 카카오톡하고 메시지 위에 73개 정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자, 화면 꺼져 있을 때도 보이기 이게 뭐냐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까만 화면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가 오면 이 아이콘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요걸 켜놓으면 배터리가 좀 더 답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것들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방해 금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한테 알려주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거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면 방해가 되시면 무음으로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음으로 놓고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와서 카톡이 오면 혼자 이렇게 화면 밝아지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 고급 설정은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알림에서 고급 설정. 자, 많은 것들이 지금 와 있어서, 자, 요렇게 보면, 그냥 알림은 시간순이나 안 읽은 순, 최신 순, 뭐 요게 똑같습니다. 내가 안 읽은 거부터 보여줘라 그 소리니까 맨 마지막에 온 거부터 보여줘라. 그 다음에 제가 터치하라 갈 때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잠깐 뭐 저도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한 번씩 터치해서 들어가니까 알림, 자, 요거는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림 분류라고 있는데 지금 없으신 분은 놔두시고, 요렇게 보면 광고 포함 알림을 분류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을 켜놓으면 광고를 포함한 알림들을 내가 안 받겠다. 자, 요렇게 보면 오래된 알림, 너무 며칠 지난 것도 안 보겠다. 자, 백그라운드, 요거는 백그라운드라는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는데 밑에서 일하는 애들 뭐 지금 거의 만보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보기는 캐시 받느냐고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불을 켜놓으면 얘가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스마트폰을 안 사용해도 너는 일해라 하는 애들을 뭐를 쓰기 때문에 저는 얘를 켜놓고요. 알림 설정에서 최소한 알림을 최소하게 이제 저는 불을 켜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단에 알려주는 걸 좀 덜 알려줘라 요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저는 나오고 자, 알림 기록. 요 알림 기록이라는 건 나한테 보낸 알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요 대화는 자, 요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알림 기록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사용 중을 끄셔야지 얘는 따로 삭제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화면에서 다른 거는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라고 한 거는 요거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혹시 없어서 곤란해 하시지 말고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제가 앱 아이콘 알림 표시에 불이 항시 켜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배지에도 불이 켜 있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안 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두 개는 뭐냐면 앱 아이콘 알림 표시는 카카오톡 여기는 뭐 저한테 지금 온 거니까 요런 거 앱 알림 표시예요. 요게 어느 앱에서 나한테 뭘 보냈다 요 알림 표시고 아이콘 배지 숫자라는 건 뭐냐면 카카오톡에 지금 있으니까 제가 카카오톡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카카오톡에 하나 와 있다, 두 개 와 있다. 그게 여기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꺼놓으시면 이 두 개를 꺼놓으시면 뭐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아무리 와도 숫자가 없는데 터치해서 들어가면 숫자가 있더래. 그러면 요게 꺼져 있나 한번 쳐다보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이거 아이콘 배지가 있었습니다. 숫자, 동그라미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도 꺼져 있나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하는데 오시는 것까지 한번 보신 겁니다. 자, 되셨으면 고급 설정 앞에 요
꺾음새나 하단에 꺾음새 해서 오시면 자, 앱 알림은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전부 다. 자, 저는 1초 메모는 메모장인데 여기다 꺼내놓고 빠른 창으로 쓰기 때문에 자, 제가 자주 쓰는 얘네는 알림을 받겠다. 거기에만 불을 켜놓은 거예요. 알림을 안 받아도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알림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쭉 하면서 안 받겠다를 다 불을 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거 다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 자, 갤러리도 보시면 불을 꺼놓으시면 뭐가 안 보이냐면 뭐 1년 전의 추억 그리고 지가 또 뭘 만들었대 그냥 한번 보래 그런 것들을 안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 네이버 물어보시는데 알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도도 알림 안 받으셔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자,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면 자, 신한은행 뭐 요런 거 있는데 저는 쓰기는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자, 카카오톡에 이런 광고성 공구마켓 뭐 해서 팔도도감 뭐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그거를 좀 해놓으면 10% 5% 뭐 1,000원 뭐 더 깎아준다고 해서 사실은 했어 다. 저도 지금 요렇게 왔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서 놔두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안 받는 방법은 친구입니다. 친구에 오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 즐겨찾기 밑에 보시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 카톡의 채널에 네. 예, 친구에서 채널 찾으셨어요? 지금 채널에 보면 33개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얘를 터치하면 여기 롯데리아 지금 저는 받고 있죠. 안 받겠다 그러면 자, 롯데리아는 저희 아이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있을 때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터치해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채널 터치해서 들어가면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터치하시면 차단 있어요. 차단을 터치하시면 안 받습니다. 광고를 안 받겠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알림까지 다 하신 거고요.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요 화면이라는 거예요. 화면. 스마트폰 화면. 자,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저는 지금 바탕화면이 깜장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크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다고 깜장케 해놓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화면이 까만해졌는지 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밝기가 요 스마트폰 우리 화면 밝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최적화에 불이 다 켜져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요 최적화에 불이 켜져 있으면 내 배터리를 굉장히 또 얘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놓으시면 불편한 건 뭐냐면 내가 조절해야 된다는 거. 밝은 데 갔을 때 환하게 하고 내가 누워있을 때 조금 어둡게 하고 이거를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평상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내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이 최적화를 꺼놓고 우리 절전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상단에 절전 모드를 해놓으면 얘가 금방 화면이 꺼멓게 변해요. 조금 어둡게.
밝아질수록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덜 먹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부드러운 모션 화면은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고, 자, 편안하게 화면 보기에는 무조건 불이 켜져 있어야 내 시력을 보호하실 수 있다. 블루 스크린 마냥 얘를 켜놓는 순간 약간 어두워져요. 뭐가 화면에 보호되는 게 뭐 켜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불을 켜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불 켜주세요. 자, 되셨죠? 자, 글자 크기와 스타일 한번 터치하실게요. 터치해서 보시면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이게 현재 본인들이 쓰고 있는 글자 크기이고 글자 스타일이에요. 자,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을 터치해 보시면 굵은 고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굵은 고딕으로. 지금 본인 시력이 좋아서 잘 보이시면 안 쫓아서 하셔도 돼요. 멋쟁이 글 쓰시는 분이 지금 있어요. 글꼴을 멋쟁이로 쓰시는 분이. 그분들은 안 쓰셔도 되는데, 자, 나는 노안이라 잘 안 보인다 하면 무조건 하셔야 돼. 자, 글꼴 터치하셔서 굵은 고딕 터치하신 다음에, 자, 글꼴이라는 글자 앞에 꺾음새 하시고 나오시면 글자 굵게 불 한번 켜주세요. 본인들 폰에 글자를 보는 순간 굵고 진하게 글자가 바뀌어서 보기가 훨씬 편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가 내 폰의 크기가 바뀝니다. 자, 글자가 너무 안 보여서 너무 크게 하시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작게 하시면 한눈에 글자가 딱 한 화면에 보여서 다시 크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글자를 크게 해놓으면 글자가 한 화면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조금 더 드래그해서 보시면 돼요. 네, 요렇게 해서 A자 큰데 쪽으로 오면 글자가 좀 더 크게 보이는데 현재 크기에서 글자가 굵고 진하게 보여서 훨씬 보기가 편해지시긴 합니다. 지금 요것만 해놓으셔도. 자, 다 되셨으면 앞에 꺾음새나 하단에 꺾음새 되돌아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보지 않고요. 자, 우리 첫날 뭐해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요거 하셨고요. 자, 에그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수업을 진행했더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해서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에그 패널은 저는 여기 요렇게 이게 잘 보이는 폰이 있는가 하면 안 보여서 못 찾는 폰이 있어서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불을 켜놓으면 요 가에 어딘가 요런 게 생겨. 그랬을 때 얘를 꺼냈을 때 내가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찾지 않고 빠르게 사용할 때 내가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 애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계를 갖다 놓는 분, 나침판을 갖다 놓는 분, 굉장히 그런 게 여기 보면 이 연필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애들을 일로 끌어다 놓으면 쓰실 수가 있어요. 빼기를 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쓸 때 쓰는 게 에그 패널이다. 그래서 쓱 밀어서 넣어놓고 쓱 밀어서 당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메모가 빠르게 필요하면 1초 메모해서 쓰고 가끔 좋은 걸 뭐 보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씁니다. 내비게이션은 늘 항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게 요 에그 패널에 불을 켜놓으면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작동 필터가 있으면 무조건 켜주세요. 없는 분은 죄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작동 필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남한테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 전에는 요
우리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면 SOS 해갖고 내가 전화번호 눌린 대로 전화가 가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따로 이제 제가 수업을 안 하는데, 지금도 그 기능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 거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핸드폰에 있으면, 가방에 있으면서 이게 눌린 거야. 그 전화가 와. 그리고 손주가 전화를 한대. 그런 경우는 저가 혹시 그분이 좀 혼자 사시고 뭐 하니까 계속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만 해놓으셔도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다. 자, 터치 민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 폰이 터치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딱 스쳐도 다른 화면이 나오고 뭐 하면 이게 터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폰을 강화 유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화 유리로 할 경우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내가 터치가 잘 안 될 경우 얘 하나만 켜놔도 굉장히 터치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셔서 자, 꺾음새 해서 나오시면 자, 디스플레이하고 배터리가 같이 있었는데 배터리가 따로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건 업데이트 돼서 지금 같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배터리를 터치를 해보면 제 배터리는 78%가 남아있는데 14시간, 14시간 이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쓰면 요 정도 쓰는데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보거나 뭐가 하면 빠르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동영상을 제외한 일반 카톡 사용할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절전 모드를 켜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절전 모드를 켜는 순간 2시간 넘게 지금 자 보이시죠? 아니요. 이거를 키시면 다른 활동할 때 이게 조금 느려져요. 자, 자동차를 얘기하면 급발진할 때하고 천천히 발진할 때하고 연료 차이가 난대죠. 요거를 꺼놓으면 지금 우리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켜놓으면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시간이 느리게 들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해서 속 터져 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보호에 한번 불을 켜주세요. 배터리 보호. 자, 여기 오시면요. 자, 터치를 하시면 기본은 뭐예요?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충전 안 되게 지가 알아서 딱 95%까지 다시 쓸 수 있게 요거를 켜놓으시면 주무실 때 이제 꽂아 놓으셔도 되는 거야. 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서 주무실 때 꽂아 놓으면 제가 첫날 수업에 그랬죠. 100%인데 계속 밥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배터리가 힘들어 한다고. 근데 이게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예요.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서 기본에 돼 있으면 100%까지 충전이 되면 95%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가 또 배터리를 쓰고 다시 또 충전하고 이거를 밤새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최적화인데 수면 중에 내가 잘못 꽂아놓고 잠이 들면 80%까지만 충전하고 내가 사용 안 할 때는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해놓으신 게 제일로 좋긴 합니다. 저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본으로 놓으시면 알아서 근데 저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80%까지만 충전되고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만져주면 얘가 아직 깨어있구나 그래서 100%까지 충전이 돼요. 요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배터리 보호는 불을 켜놓는 걸로
자, 배터리에서 나올게요. 자, 요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테마는 사용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테마에는 돈 내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거고, 그림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 화면이라는 걸 지금 보시면, 자, 터치해 보시면, 저는 지금 잠금 화면에는 동영상으로 바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늘 보는 화면은 하늘 화면입니다. 하늘. 제가 찍은 걸로 요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배경 화면 변경 여기를 터치를 해보면 얘가 물어봐요. 추천. 요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화면으로도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바꾸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던 화면 찾기가 힘듭니다. 저처럼 사진으로 넣어 놓으신 분들은 본인 갤러리에 있으니까 찾기 쉬운데 사진이 아니고 다른 걸로 넣어 놓으신 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걸로는 다시 갖고 오시는 분은 거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해서 나는 다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추천에 요 꺾음새를 누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본인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래픽, 색상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배경 화면은 본인 갤러리에서 많이들 바꾸세요. 그래서 갤러리 최근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들은 앨범별로 나오는 거예요. 앨범별로. 그래서 요 처음에 나오는 요거는 처음에 나오는 배경 화면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실 때는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난 내가 이뻐서 내 사진이 떴으면 좋겠다. 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것도 선택이 저처럼 짝짝이로 쓰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금 화면에만 이 사진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 표시를 빼고 저기 다음을 누르시면 적용하시면 되고요. 완료까지 하셔야 돼요. 확인, 적용, 완료 이런 글자가 상단에 뜹니다. 그리고 자, 잠금 화면, 홈 화면에 쓰겠다 그러면 홈 화면만 표시하면 되고 두 개를 같이 쓰면 두 개를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테마도 똑같습니다. 테마도 똑같이 컬러, 뭐 아이콘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 홈 화면 여기는 지금 제 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빠르게 또 설명드릴게요. 홈 화면을 터치를 해보면 자, 앱 크기라는 게 요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나왔으면 요 앱 9 요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앱 크기도 내가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크기도 그래서 내 눈에 편하게 중간에 놓고 라벨 뭐 요런 거는 있는 폰이 있고 없는 폰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앱들 요거 뭐냐면 여기 이걸 앱이라고 그러더니 홈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최대 크기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앱라벨 홈화면에 이렇게 보면 홈화면 구성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저는 홈화면과 앱스 화면을 사용한다 돼 있는데 요게 지금 홈화면이죠. 홈화면은 뭐냐면 내가 쓸 앱들을 빠르게 사용할 때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지금 저도 익숙지 않아서 맨날 그러는데 요 밑에 점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쓰려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는 애들이
홈화면에 있는 거고요. 이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하면 이렇게 되게 많은 애들이 보이죠? 이게 앱스 화면이에요. 이거를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안 사용한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 화면에만 사용해서 적용을 누르면 굉장해집니다. 찾으려면 엄청나겠죠. 뭘 찾아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쓴다고 해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금방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등등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앱스 화면에 있는 걸 찾으실 때요. 앱 이름을 아시면 검색을 터치해서 이름을 쓰시면 여기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홈화면 구성은 저는 이중으로 쓰고 있다. 본인 선택이다. 이렇게 홈화면 배열, 앱스 화면 배열, 폴더 배열은 뭐냐? 자, 이겁니다. 한 줄에 몇 개 쓸 거냐? 세로에 몇 줄을 쓸 거냐? 요겁니다. 지금 저는 홈화면에는 5개를 썼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 제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필요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 쓰면 크기가 좀 더 작아지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앱스 화면에서는 4개를 썼어요. 그랬더니 크기가 아이콘들 크기가 커졌죠. 요게 바로 요겁니다. 앱스 화면, 홈 화면 배열 요 곱하기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가 가로, 뒤에 숫자가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앱스 버튼 추가는 여기 보면 점점점 해갖고 얘를 터치하면 앱들이 다 보이는 폰들 있죠. 걔네가 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도 앱 아이콘 배지가 있어서 숫자로 표시되어라.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하나만 꺼놔도 숫자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 요런 것들을 찾아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홈화면에서 저는 나올게요. 자, 잠금하면 아시죠? 잠금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금하면 이거 우리 앞에 패턴 넣으시고 지문 넣으시고 얼굴 넣으시고 하시는 게 요 잠금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내려가면 조금 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꼭 필요하시니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다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자, 예, 개인정보 보안. 자, 저처럼 이렇게 느낌표가 나왔다고 정보가 털리는 게 아닙니다. 요 느낌표가 나왔다고 정보가 털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썼으면 좋겠다 얘가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금 화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느낌표고 삼성 계정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삼성 계정으로 연동 안 해놨다고 얘가 해놨는데 그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요걸 하기 위해서 다 오시라는 거예요. 불을 켜주세요. 선생님들 이게 불 켜놓고 보시면 PC 충전, 뭐 케이블, 메시지 악성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차단해 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공장소 가서 터미널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충전선으로 케이블 선으로 충전하게 돼 있어요. 식당도 좀 큰 데는 아예 해놓고 아무거나 충전 꽂아놓고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에 뭐만 살짝 설치를 하면 그 케이블선에 설치를 하면 내가 얘를 충전하는 순간 내 폰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못하게 지금 잠궈 놓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공장소에서 가서는 충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선 충전 있죠. 그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보조 배터리 이렇게 해갖고 막 빌려서 충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그것만 하셔도 내 휴대폰을 많이 보호하실 수 있다. 자,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고요. 자, 이 위치 요청은 대부분 다 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앱을 사용할 때 위치가 필요한 애들은 위치 요청을 나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 주에 빠지시는 분들은 큰일 나십니다. 자, 안전 및 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병이나 뭘 해서 내 휴대폰에 넣어놓는 게 있습니다. 내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내 패턴이나 뭐 안 넣고도 딱 볼 수 있는 게 내 지병이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 그리고 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요것만 딱 볼 수 있는 화면을 지금 설정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평상시 깨어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요즘은 쓰러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말 못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꼭 제가 수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큰일 나십니다. 저는 스마트폰 그냥 걸고 받고만 하셔도 되는데 딱 두 가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전 및 긴급하고 단축번호하고. 단축번호에 우리 꼭 번호 하나만 누르면 전화 가는데 제가 꼭 넣어드리는 게 119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내가 죽어도 모릅니다. 자, 요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